이 영상 지금 피곤한 상태로 보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분명히 잤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는 느낌. 눈은 떴는데 뇌가 안 깨어난 것 같은 상태. 커피를 마셔도 잠깐뿐이고 오후 되면 또 무너집니다. 이게요? 단순 피로가 아닐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같은 이유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깊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가볍게 듣는 건강 팁 영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잤는데도 피곤한지,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상태를 이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잠의 시간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7시간 잤어요. 6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8시간은 자려고 노력해요. 그런데요, 몸은 몇 시간 잤는지로 회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면을 했는지로 회복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같은 7시간이라도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얕은 잠 7시간, 깊은 잠 7시간, 몸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생기는 일, 수면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수면, 이 중에서 진짜 회복을 담당하는 건 깊은 수면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 복구가 이루어지고 근육 회복이 일어나고 뇌의 노폐물이 정리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깊은 수면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빛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높고 수면 리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잠은 자는데 회복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잤는데 더 피곤한 느낌이 생깁니다.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 나 이건데? 생각하신 분들 계시죠? 댓글에 공감이라고 한번 남겨보세요. 몸의 신호를 인정하는 게 첫 시작입니다. 멜라토닌, 밤을 만드는 스위치.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걸 수면 보조 성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이건 우리 몸이 밤 신호 스위치입니다. 해가 지고 빛이 줄어들면 뇌의 송가선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이 신호가 올라가야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밤 11시, 12시, 1시까지 휴대폰 화면을 봅니다. LED 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러면 몸은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결과는요, 얕은 수면 증가, 중간 각성 증가, 아침 피로 증가, 이게 반복됩니다. 코르티솔과 피로의 악순환.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아침에 올라가고 밤에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밤에도 코르티솔이 높게 유지됩니다. 그러면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다음날 피곤합니다. 피곤하니까 카페인 마십니다. 카페인이 밤까지 남습니다. 또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이게 반복됩니다. 이걸 피로 루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리가 왜 나오는가? 이제 여기서 체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체리에는 자연적으로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상대적으로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산화 성분, 특히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염증 완화와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수면과 회복은 같이 움직입니다. 깊은 수면이 확보되어야 회복이 일어나고, 회복이 잘 되어야 다음날 덜 피곤합니다. 체리는 이 두 부분에 동시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체리를 먹는다고 기적처럼 하루 만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했던 수면 신호를 조금 보완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가 누적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깊게 다루는 이유, 저도 한동안 아침에 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잤는데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수면의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빛을 줄이고 체리를 몇 알 먹고 카페인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차이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응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지금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사람, 낮에 졸림이 심한 사람, 운동에도 회복이 느린 사람, 밤에 자꾸 깨는 사람, 스트레스 많은 사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상태는 체력 부족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왜 예전에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렸는데 요즘은 새벽 1시가 넘어도 정신이 또렷한지.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시스템이 어긋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멜라토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멜라토닌을 조금 더 깊게 보겠습니다. 광고도 아니고 보충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차근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1. 멜라토닌은 졸리게 하는 물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멜라토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 오게 하는 성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졸음을 억지로 만드는 물질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밤이다 라고 몸 전체에 방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호가 올라가야 체온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안정되고 뇌가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은 수면의 시작 버튼에 가깝습니다. 이 멜라토닌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멜라토닌은 뇌의 송가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줄어들어야 분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청색광에 민감합니다. 휴대폰, 태블릿, LED 조명. 이 빛이 망막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직 낮이다.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를 멈춥니다. 그래서 밤에 화면을 오래 보면 몸은 밤으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패턴 인터럽트. 혹시 자기 전에 핸드폰 보다가 갑자기 1시간 지나버린 적 있으시죠? 그 순간이 멜라토닌을 밀어내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3.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 멜라토닌이 낮아지면 잠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깊은 수면이 줄어듭니다. 중간에 자주 깹니다. 아침에 개운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멜라토닌은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면 호르몬이 아니라 세포보호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회복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나이가 들수록 왜 더 피곤할까? 멜라토닌 분비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밤새도 회복이 됐던 몸이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회복이 느려집니다. 이건 체력 탓이 아니라 호르몬 패턴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5. 스트레스가 멜라토닌을 망가뜨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코르티솔은 멜라토닌과 반대 리듬을 가집니다. 아침에 올라가고 밤에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높으면 밤에도 코르티솔이 유지됩니다. 그러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수면 리듬이 무너지고 깊은 수면이 줄어들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6. 그래서 음식이 왜 중요할까? 멜라토닌은 트립토판, 세로토닌, 멜라토닌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부 식품에는 자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체리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는 멜라토닌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체리 섭취 그룹에서 수면시간 증가나 수면질 개선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있습니다. 7. 멜라토닌 보충제 vs 음식.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보충제가 더 빠른가요? 보충제는 직접적인 멜라토닌 공급입니다. 음식은 완만하고 자연스러운 접근입니다. 차이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활 리듬이 더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은 외부에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8. 지금 당장 점검해 볼 것. 밤 11시 이후 강한 빛 줄이기. 자기 전 1시간 화면 최소화. 일정한 취침 시간. 카페인 오후 늦게 피하기. 이 기본이 무너지면 체리도 보충제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멜라토닌은 단순 수면 성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밤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가 망가지면 잠은 자는데 회복이 안됩니다. 그리고 체리는 자연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가진 하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근본은 리듬 회복입니다. 이어서 항산화와 염증, 그리고 왜 회복이 느려지는지를 더 깊게 다룹니다. 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질까? 여기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계속 같이 가고 싶으시면 구독해두세요. 건강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회복됩니다. 혹시 이런 느낌 있으세요? 예전에는 하루 힘들어도 하루 자면 회복됐는데 요즘은 이틀, 사흘이 가도 몸이 계속 무거운 느낌. 이게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염증이 조금씩 쌓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회복 속도를 늦춥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염증은 나쁜 걸까?
염증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상처가 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회복이 됩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에 미세 손상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야 강해집니다. 문제는 만성 염증입니다. 눈에 띄게 아프진 않지만 몸속에서 낮은 강도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 이게 문제입니다. 이 만성 염증이 생기는 이유: 수면 부족, 스트레스, 가공식품 과다, 혈당 급변,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염증 신호를 계속 자극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이 염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내 생활 패턴이 회복을 돕는 쪽일까요? 망가뜨리는 쪽일까요? 사망산화란 무엇인가? 이제 항산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쓰는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항산화는 이걸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포 보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약해지면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사체리의 항산화 성분.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리가 운동 후 회복식품으로도 언급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 항산화,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염증이 정리되지 않고 염증이 높으면 수면도 더 방해받습니다. 이게 악순환입니다. 멜라토닌도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즉,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수면도 망가지고 세포 보호 능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회복도 같이 무너집니다. 누구의 나이가 들수록 더 느려질까?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감소, 항산화 능력 감소, 회복 속도 감소, 이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피로가 오래갑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막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생활 리듬을 정리하면 충분히 개선 가능성이 있습니다. 칠체리는 해결책인가? 정확히 말하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면 신호 보완 항산화 보조, 이 두 측면에서 작은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깊은 수면이 부족한 사람, 운동 후 회복이 느린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이 경우 생활 교정과 함께 사용하면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경고: 과하게 먹는 건 절대 좋지 않습니다. 당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항상 기본은 수면 리듬 회복, 빛 조절, 카페인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게 먼저입니다.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는 단순 체력 부족이 아니라 수면 리듬 붕괴, 만성 염증, 항산화 감소, 이 복합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체리는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을 함께 가진 하나의 작은 도구입니다. 하지만 근본은 생활 리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들으면서 나 이거 해당된다 느끼셨다면 구독해두세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뭘 해야 하죠?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아무리 좋은 영상이어도 몸은 안 바뀝니다. 오늘은 이론 말고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루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1수면 리셋의 핵심 원칙. 먼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밤은 어둡게, 기상시간은 일정하게, 카페인은 전략적으로. 이 세 가지가 멜라토닌을 정상 궤도로 돌리는 기본입니다. 이 아침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수면은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510분이라도 밝은 빛을 보세요. 가능하면 햇빛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빛이 들어와야 멜라토닌이 떨어지고 1214시간 뒤 다시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게 리듬입니다. 밤에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아침에 제대로 깨우는 게 먼저입니다. 3. 오후 카페인 전략. 카페인은 반감기가 깁니다. 오후 34시 이후 카페인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수면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잔 것 같아도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루틴. 멜라토닌을 올리는 환경 만들기. 자기 1시간 전부터 강한 조명을 줄이세요.
핸드폰 화면 밝기 낮추고 가능하면 블루라이트 줄이기 기능 켜세요. 이때 중요한 건 완벽하게 끊자가 아니라 조금 줄이자입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지속이 안됩니다. 오체리 활용 타이밍. 체리는 자기 12시간 전에 한 줌 정도가 일반적으로 언급됩니다. 1520알 내외. 과하게 먹지 마세요. 당분이 있으니까요. 체리는 수면 리듬 보조 역할로 생각하세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6. 스트레스 리셋 10분. 멜라토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자기 전에 10분이라도 가벼운 스트레칭, 복식 호흡, 따뜻한 샤워, 이걸 해보세요. 코르티솔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지금 이 중에서 이건 오늘부터 할 수 있겠다. 하나만 고르세요.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먼저. 7-2주 리셋 플랜 예시. 1주차 기상시간 고정, 오후 카페인 조절, 자기 전 빛 줄이기. 2주차 체리 소량 추가, 스트레스 완화 루틴, 수면 시간 기록. 기록이 중요합니다.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적어보세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가 됩니다. 팔 변화는 이렇게 옵니다. 12일 만에 확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늘은 좀 낫네? 이런 날이 옵니다. 이게 신호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세요. 몸은 조용히 좋아집니다. 수면 리셋은 극단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빛 조절, 카페인 관리, 기상시간 고정, 스트레스 완화, 그리고 체리 같은 보조 도구. 이걸 2주만 해보세요. 몸은 반응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모든 게 혈당, 당뇨 위험, 심혈관 건강, 노화 속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미 절반은 오신 겁니다. 구독해두세요. 잠이 조금 부족한 게 뭐 그렇게 큰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좀 피곤한 거지. 그런데요, 수면 리듬이 무너지면 몸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흔들립니다.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수면과 혈당.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다음 날은 단 음식이 더 당깁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반응입니다. 수면이 무너지면 식욕 조절 호르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야식 루프가 시작됩니다. 이 수면과 심혈관 건강. 멜라토닌은 혈관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혈압 리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원래 혈압은 밤에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 야간 혈압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 심혈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수면과 노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잠이 노화랑도 관련이 있어요? 네. 수면 중에는 세포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항산화 시스템도 이때 작동합니다. 멜라토닌 자체도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리듬이 안정되면 세포 보호 환경이 만들어지고 수면이 무너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노화 속도와 연결됩니다. 4. 만성 피로의 시작점. 많은 만성 피로의 출발점에는 수면질 저하가 있습니다. 잠을 오래 자도 회복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몇 달, 몇 년 누적되면 원래 나는 피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리듬 붕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패턴 인터럽트. 여기까지 들으면서 그럼 나 지금 방치하고 있었네? 생각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오체리는 어디까지 도움을 줄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수면 리듬 보조, 회복 지원 측면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조 도구입니다. 기본은 빛 조절, 리듬 회복, 카페인 관리,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이걸 안 하면 체리도 의미가 줄어듭니다. 6위 영상이 말하고 싶은 핵심. 잠은 하루의 끝이 아닙니다. 하루의 리셋입니다. 그 리셋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몸은 계속 누적됩니다. 피로, 혈당 변동, 염증, 회복 지연, 집중력 저하. 이게 연결됩니다. 7.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한 가지. 전부 다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빛을 조금 줄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짧게 숨을 고르세요. 가능하다면 체리 몇 알을 도구로 써보세요. 그리고 몸 반응을 관찰하세요. 우리는 몸을 너무 무시합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어긋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해두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 같이 읽어봅시다.